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이낙연 총님도 만약에 어떤 정치 개혁이라는 것에 고민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뭐 제가 정치 후배로서라도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자가 다시 또 기어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 행보에 들어간 이낙연 씨와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가 서로 만날 뜻이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낙연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걸 동변상련, 변변상종이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모는 목끼리 뭉친다는 옛 속담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듯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낙연 씨는 대체 뭘까요? 아직도 대권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권력을 잡아보겠다며 마지막 남은 도의마저 내팽개쳐버렸는데요. 이자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걸 다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대장동 의혹을 가져와 모두를 자멸로 몰고 갔을까 싶은데요. 그 후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2년여 만에 다시 나타나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과 야권 모두에서 이른바 제3지대를 향한 움직임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이낙연 씨가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에서 매우 드문 인재라며 시기가 되면 만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는 27일을 탈당과 창당 결정을 내릴 디데이로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만날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신당의 방향성도 논의할 수 있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놔 이번 달 안에 두 사람이 만나 신당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그랬고 김한길도 그랬고 또 이인재도 그래왔습니다. 이런 철새 정치가 과연 국민에게 어떠한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알량한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벌이는 이들의 합종연행에 콧웃음이 쳐지는 이유일 듯합니다. 이런 이낙연 씨의 움직임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이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같은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갖은 꼴값을 떨어냈습니다. 신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고 이 대표를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8.1을 해대며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분열과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떠들어댔는데요. 이런 걸 언행 불일치, 자기 합리화, 유체이탈 화법, 인지 부조화라고 말하는 거죠. 대체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찾아보고 들어봤는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들의 말을 요약해 전해드릴까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이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는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댔는데요. 이게 과연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대표에게 할 소리일까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밑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 너희들이라고. 빨리 나가서 이낙연 씨와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고 제3지대인지 제4지대인지 모를 신당을 창당했으면 하는데요. 당신들은 거기까지일 겁니다. 딱 거기까지. 좋은 정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좋은 정치, 원칙과 신뢰, 사회적 자산, 원칙을 세우고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지금의 민주당을 그렇게 세우기 위한 오직 원칙과 상식으로 나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약속했던 거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도 그렇고요.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한테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건을 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사법부에 맡겨야죠.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이 모든 걸 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여기에 방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되어갈 수 있겠는가? 청년들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열과 갈등을 없애는 정치.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 국민이 사랑해주는 정치,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라고 보고요. 이 정치권은 선거 때면은 누구를 위한다, 청년을 위한다, 민생을 위한다, 서민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99%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얘기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막막해가지고, 정말 막막해가지고, 그렇게 물으니까 정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아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말 막막하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다시 통화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전화가 안 왔어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강적과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강적이 뭐냐면 정말 지고 싶어도 쉽게 질 수가 없는 상대가 지금 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예요. 역대급 실정, 폭정, 똥볼. 아니 대선, 지선 연달아서 압승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제갈공명 같은 지략을 가진 진해 당대표를 뭐 욕했다고 뭐 어쩌다고 해가지고 독박 씌우고 쫓아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맨정신 차리고 좀 원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다가가면은 우리가 압승할 것이다. 왜 그건 못하냐? 라고 하는 거고요. 저기가 저렇게 병신 같은데 바보 같은데 니네들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압승인데 제발 아가리 닥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당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민주당 혁신을 외치고 있잖아요. 민주당 이대로 안 된다. 민주당이 바뀌면 그게 신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민주당이 뭐 의원도 많고 국민들도 많이 이렇게 모여 있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이렇게 새로워지면 이게 신당이 되는 건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해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민주당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신당이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충심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경기장에 입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총선. 그죠? 근데 입장해서 이거 뭐 바꾸자 이렇게는 못해요, 잘. 그 전에 올해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지금 올해 12월 달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힘을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